그래, 열심히 우리 하자. 열심히 하고, 쌤 요즘에 그 너희들이 어떤 방법론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수험 효율을 좀 극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모든 계획들도 거의 지금은 한번 다 짰으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그런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복은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희들 이야기 좀 한번 해봐봐. 그 이제 도원이는 치비가 네, 네. 그렇구나. 어이구 피부암 통키 피부암 통키 통키야 피부암 통키 치비가 독서 싫으면 그냥 채팅창에 남겨라.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민지야 집에 왔어? 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더 시간 끌지 말고. 여러분 오늘 시간 많이 지났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먼저 이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채팅창에 남겨주면요. 제가 이제 보고 바로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증거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증거조사에 관한 이야기 들어갈 거예요.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자, 여기 이제 1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증거조사. 자,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검사가 신청한 거 그리고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거 이것에 앞서서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를 먼저 증거조사 실시할 수 있다. 예,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는 신청에 의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다 했어요. 그죠? 그 신청도 누가 먼저 한다고요? 검사가. 왜? 피고는 무죄 추정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먼저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거 신청을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 또 결정을 보류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왜? 제출받아 두면 노출될 거고 채택도 하지 않은 이 증거에 노출돼서 심정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자 보세요.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것을 증거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의 신청은요. 자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냐 아니면 법령 위반 아니냐라는 겁니다.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것을 증거 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령 위반만이죠. 법령 위반만이죠. 그렇죠? 여기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자 이의 신청하는 것은 뭐라고요? 증거 증거 조사. 조사입니다. 그렇죠? 증거 조사에 대해서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또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옳지 않고 여기 옳지 않고 나왔죠? 그럼 4번은 보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풀어볼게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했다. 아이, 나쁘죠. 이런 경우에는 공판 완결을 지연시킬 의도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했다는 거죠. 왜? 재판을 끌어보려고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이라든가 또는 그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예,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이 문제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요. 증거 신청 및 증거 조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 신청한다. 그렇습니다. 증거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부분을 특정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을 종료한 후에 실시한다. 어때요?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X. 그렇죠. 이게 이전에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사실 심리 절차가 2007년 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증거 조사를 그 다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자, 2007년 법 개정 후에는 증거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피고인 신문을 자,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피고인 신문 종료 후에 실시한다? 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증거 신청은 피고인 변호인이 먼저 한 후에 검사가 한다? 야, 여러분, 피고인 변호인이 먼저 한 후에 검사가 한다? 예, 틀리죠. 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검사에게. 그리고 검사가 먼저 신청해야 되겠죠. 그다음 B열번에 법원이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 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을 제출받아야 한다? 틀리죠.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자, 미연번에 쭉 가서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 자, 피고인의 자백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다. 이런 것은 먼저 조사한다고요? 뒤에 조사한다고요? 뒤에. 그렇죠.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 틀립니다. 조사한 후에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전에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우리 교찰 문제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잔인한 문제는 출제를 안 해요. 지금은 자, 증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예,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니언, 디귿, 리얼, 미엄 되어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훨씬 더 쉬워졌죠. 됐죠?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정인신문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정인신문. 여러분, 주신문과 반대신문,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어때요? 주신문에서는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거 맞죠? 근데 반대신문에서는 네.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허용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미연번에 반대신문기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 자, 여기 포인트죠.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 싶다. 이때는 뭐?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근데 없이 가능하다? 틀리죠. 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에 있어서 교신문 방식에 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자, 간이공판 절차는 조사 방법이 상당한 방법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교신문 네.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은 있습니다.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다시 신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검사, 피고인, 변호인, 주, 반, 재주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죠. 이거 끝난 뒤에 맞습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얻으면 다시 재반대 신문 가능하죠. 옳은 질문입니다. 네. 그다음 미연번에 여러분 거기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정인신문한 후에 그 다음 공판일에 재판장이 정인신문 결과 등 공판조서에 의해서 고지했는데 피고인이 자 여기에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 어떤 정인신문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정인신문 조서 내용에 대해서 뭐 피고인 측이 전혀 변경할 점과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는 이 정인신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된다 했죠. 그쵸? 자, 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면 실제적인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틀립니다. 그쵸?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증인신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치유가 되고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했는데 피고인 정당한 사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하 있는 증인에 대해서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정조사하는 것 적법하다? 예, 옳은 지문이죠. 이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증인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법정 열 수 없죠. 예, 법원이 방침을 바꾸어가지고 공판정 외에서 신문했습니다. 그런 증인신문 조서가 나오겠죠. 이것을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 서정조사하는 거, 이 적법한 거예요. 자,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미연번 같은 지문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네, 고르란 문제입니다. 피해자 진술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법원은 범죄를 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자, 하여야 하고, 좋죠? 그 다음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이거 2007년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죠?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미연번, 이거 아까 설명했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자 형사 피해자 범죄에 속하지 아니한다. 틀리죠? 속하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비겁번에 그래서 이제 부모도 재판자 진술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법원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 틀리죠. 여러분, 저를 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 직계쪽 형제자매가 재판자에 진술할 수 있죠. 저희 배우자 집에 있고요. 지금 집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직계친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제가 6남매예요. 그럼 제 빼면 5명이죠. 그렇죠. 또 우리 아들 둘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피해자고 사망을 했을 때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자가 10명이나 돼요. 그래들이 진술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모두를 다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재판 지연이 초래되겠죠. 따라서 신문할 수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B열번에 법원은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 사생활 비밀, 신변 보호, 위에 피라도 인정할 때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사생활 비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심리를 비공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신청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제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자, 국민참여재판.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란 문제입니다. 이 앞에다 이렇게 딱 해놓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새로 참여한 배심원 예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줘야 이 배심원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갱신,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지문을 읽어야 된다. 그죠? 왜? 틀린 거구나 했는데 이건 1번은 옳기 때문이죠. 자, 2번. 간이공판 결정에 취소될 때 이거 나 모르겠어.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세모 쳐놓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게 보면 간이공판 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그렇죠. 간단한 공판 절차를 취소했으니까 통상의 공판 절차라고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의 이의가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는요. 쌤, 뭐를 그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국어죠, 국어. 자, 이거. 이것을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자, 갱신하는 거, 그러하지 않는다. 이제 갱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의가 없으면. 그렇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번을 봐야 돼요. 그죠?
공판 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다. 갱신해야 된다. 그런데 자, 판사의 경질이 있으면 당연히 갱신하는 거 맞죠? 판사가 바뀌면. 그런데 이미 판결문을 적어놓고 빠진 거예요. 즉 판결만을 선고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뭐를 예외를 한다는 거냐? 바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걸 예외를 한다. 즉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옳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으면 읽어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읽어주는 것은 누가 하든 상관없죠. 그 다음에 4번. 근데 시간 없다. 1번, 2번, 3번이 확실하다.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적절하게 봐가지고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그럼 4번 볼게요. 공판 개정 후에 질병, 공판 절차, 질병, 정지죠. 그런데 정지 사유가 소멸했다. 즉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갱신해야 된다? 틀리죠. 왜? 질병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 진행하면 돼요. 그렇죠? 갱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 자리에 뭐로 가면요? 심신상실. 그렇죠. 심신상실. 심신상실로 가면 그때는 뭐? 이때는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언제 맛이 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간이공판 절차 한번 볼까요?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 자, 옳은 거 보라는 겁니다. 자,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 이게 뭔데, 여러분들? 자, 형벌에 사형이 들어가 있다. 또는 무기가 들어가 있다. 또는 가장 짧게 먹는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이게 바로 합의부관할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합의관할 사건입니다. 여기 있네요. 합의관할 사건. 간이공판에 의해서 심판 가능하다. 예, 옳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95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합의관할 사건도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고 했죠.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미연번에 피고인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사실, 자, 공판 준비 절차 나왔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백 개념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손. 잘 그렸죠? 자, 누가요? 간이공판 자백은요? 자, 피고인 집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판기일에 해야 되고, 어디에서 했냐? 공판기일. 공판적에서 해야 되고, 공판동에서 예, 법관에게 해야 되고, 하나의 범죄는 전부 인정이 된다 했죠? 자, 공판 기일에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공판 준비 절차라고 했죠? 간이공판 절차 적용된다? 땡.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간이공판 절차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할 수 있다. 간이공판 개시는 임의라고 했죠. 할 수 있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이공판 취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야.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간이공판 취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공판 개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얼번에 간이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있다? 예,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해결이 어려워요. 이건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데 이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재판이든 간이공판이든 간에 자백의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강 증거 없으면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재판 받으실 때 통상재판이든 간이공판이든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백을 했어요. 근데 그 자백 말고 여러분에게 불리한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올 준비하시면 돼요. 왜? 그 자백을 증거로 못해요. 통상의 공판이든 공개재판이든 간이한 공개재판이든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자백은 증거로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백의 경우에는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미연번에 간이공판 절차에 있어서 전문 법칙에 따라서 증거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전문 법칙 증거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동의가 있는 증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즉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연번은 아직 증거 동의를 공부 안 했고 이 전문법칙에 대한 아직까지는 탄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알지만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1번에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항고할 수가 없죠. 자, 불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번, 3번, 4번을 풀어야 됩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까? 예,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적절하다는 거 표시해놓고 딱 연결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2번, 3번, 4번 한번 점검해주는 차원에서 하시면 되죠. 됐죠? 자, 2번 볼게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사일에 대해서 자백한 때 법원은 이제 공판정, 자백 이때 간이공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예, 맞네, 그죠? 공판정 조처, 이게 준비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 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출제가 되는 한 지문이지만 또 출제가 되는 다양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이공판 절차는 증거 능력 제한이 완화가 된다. 그렇죠?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증거 조사 방식이 간단하게 바뀐다. 옳은 질문입니다. 다음 4번에 간이공판 절차 결정이 시행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갱신할 필요가 없다. 역시 옳은 질문이 됩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자,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되는 사건임을 관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공판적 재판을 진행했다. 이건 우리 2단계 판례 강의에서 이렇게 넓힐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에 우리가 판례 제가 넘어갔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집을 보실 때 이렇게 판례가 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런 것은 2단계에서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필수 코스입니다. 자, 여기에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관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 우리 국참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하는지 원치 않은지 의사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해주고요. 희망 여부에 대한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국참에 대한 안내를 우리 1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절차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즉 합의후 관할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여러분의 의사를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국참을 받고자 하는지 여러분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확인을 안 하고 통상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2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 보니까 1심 법원이 잘못한 게 보이더라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네가 그런 1심 법원에서 너에게 전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자, 내가 지금 너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알려줄게. 자,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거야. 그리고 네가 얼마든지 1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는 있어. 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숙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문제 삼겠다고 하면 1심으로 보내서 국참 받게끔 해주고 네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2심 재판 진행할게 라는 거죠. 됐죠? 자, 미연번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사실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다가 이게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절차 유지의 원칙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네. 국민참여재판 진행할 수 없다? 틀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다음 D급번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의사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1회 공판기일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판례인데요. 이것도 우리 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장 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의사결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번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요.
1회 공판 열기 전까지 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의사를 확인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예,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B열번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간이공판 돼요 안 돼요? 자 간이공판 안 되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왜? 간이공판은 증거조사가 간단하게 바뀌어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인데 간단하게 증거를 조사했다가는 배심원이 증거를 판단을 못해요. 파악을 못해요. 나중에 유죄무죄 편결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국민참여재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법원은 공소기일부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바로 틀립니다. 우리 배제 결정은 뭐라고요? 배 뭐라고요? 준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적시. 자, 배제 결정은 공판 준비기일 종결된 다음 날까지 그리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가능. 이게 다 오답이 걸리는 위치들입니다. 바로 여기죠. 종결한 날까지 바로 땡이죠. 뭐 종결한 다음 날까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번에 피고인은 공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자 의사가 기재된 서면 이게 뭔데요? 의견서죠. 의견서는 며칠? 예, 7일이죠. 근데 예, 너무 내가 심하게 지웠네요. 며칠이라고요? 예, 7일이잖아요. 5일 했으니까 틀립니다. 숫자가 나오면 이런 집중하셔야 돼요. 검사 변호인이 무유부 기피 신청했을 때 무유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이 있으면 배심으로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B열번 법무부 장관 바로 땡입니다. 배심원 후보 예자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장이에요. 그 다음 배심원은 예비 배심원은 피고인 증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에 요청할 수가 자 있는 거죠. 배심원이든 예비 배심원이든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증거법 들어갈게요. 증거법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우리 17년도에 경찰께 나온 거죠.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개수가 아니고. 훨씬 수월해졌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명목으로 써있는 범위. 이거는 고의죠, 고의. 즉,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 맞죠? 기억 맞습니다. 그럼 기억 있는 걸 찾으세요. 기억 없는 것 그러면 3번 틀리고 4번 틀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니까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자, 여기 니은 디귿이 있죠. 니은 디귿. 그리고 여기는 뭔데? 자, 기억은 똑같고요. 비열미음이 있습니다. 비열미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니은 디귿 비열미음 중에 어느 하나만 풀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보다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니은번에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우리 교사범은 교사를 하는 거. 이게 교사범의 범죄죠.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이죠. 니은번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사와에서 교사. 그럼 이제 일단 문제는 풀어볼 거예요. 이것번에 자 공모나 모의 이거는 구성요건 요소죠.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친고죄 고소는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이죠. 왜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이니까요. 자유로운 증명. 앞으로 고자라고 하세요. 고자. 자유로운 증명. 그다음 몰수 이거는 우리 다수과 판례 입장이 다르죠. 우리 판례에 따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몰수는요 예, 자유로운 증명이죠. 틀리고요. 자, 지금 엄격한 증명 이거 고르란 문제니까요. 자, 임의성, 임자죠, 임자. 자유로운 증명이죠. 예,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기억면 이것이 역시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면에서 답이 나오는데 디귿, 리얼, 미음, 비음 여러분 이런 거 계속 읽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28번.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지금은 가장 세련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 거정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정 책임과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을 함께 결합시켜서 출제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거정 책임은 전부 다 입증 책임, 거정 책임은 검사에게 가 있는 거죠. 하나 빼고 뭐 셰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구?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유로운 증명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형법 310조, 307조 1항의 행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것. 자 이건 뭔데 여러분들? 이거는 피고인이 거정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억 나오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언 디귿, 디귿 리얼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양쪽에 다 걸려 있죠. 디귿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보면 돼? 리언하고 리얼 중에서. 근데 리언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바로 리얼로 넘어가셔야 돼요. 디귿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리언번에 주치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 이건 당연히 검사입니다. 검사고. 자, 이거는 위드마크 공식은요. 음주운전죄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공식이니까 음주운전이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공식, 엄격한 증명이에요. 따라서 자, 엄격한 증명이죠. 그래, 미연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미연 들어가면 틀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디귿번.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유죄증을 제출한 경우에 진정 성립, 이건 당연히 검사가 하는 거고요. 진정 성립은 자유로운 증명 맞죠? 이거 되겠고요. 그다음 몰수, 이거 검사가 증명하는 거고요. 자유로운 증명 맞죠? 해당되죠. 됐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 29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 한번 볼게요. 검사가 공소되기 후에 수소법원 이에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받은 영장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자, 우리 공소되기 후입니다. 했죠? 공소되기 이후에 강제수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방법원의 판사한테 청구해서 영장을 발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이거는 위법사죠. 따라서 유죄의정으로 삼을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왜? 위법수입 증거니까요. 왜? 기소 이후에 강제수 안 되잖아요. 이번에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입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절차 위반 행위가 즉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 즉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대요. 위법이 되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 되게 중대한 거예요. 그런데 자,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하면 증거 사용할 수 있다? 틀리죠. 왜? 위법 수입 증거는 절대적 배제, 따라서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란 문제죠. 자, 답은 2번 바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읽으시면 안 돼요. 3번, 4번은 문제를 푸실 때는. 자, 볼게요. 우리는 자,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우리 앞에 수사편을 셌죠. 그러니까 위수정은 수사편만 알면 돼요. 모두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영장을 따로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별 제시. 그 다음에 4번에 이거는 맞고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거는 이 부인되어야 한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또 위수정 문제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거 일단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놓고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 규정 위반, 경미한 위법,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땡, 땡, 답.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 위법이라는 것은 모든 위법이 아니고 어떤 위법이요? 중대한 위법. 그렇죠. 중대한 위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 2번요. 영장주의 위반하여 수입된 증거는 정리부증된다. 그리고 영장주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되게 중대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정리부증된다. 맞고요. 그 다음 위법 수입 증거는 탈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절대적 배제니까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사에 대한 사전 억제 장치다. 그렇죠.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하면 자, 증거로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위법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법사를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위법하게 네가 증거를 확보하면 증거를 못해? 이렇게 사전에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법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 전문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여기
우리 각종의 서류 했죠. 조서, 전문 증거 맞죠? 그다음에 자술서, 전문 증거 맞죠? 자술서 다른 말로 진술서. 그다음 목격자가 있는데 이것을 들은 사실을 법정에 나와서 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달하는 진술, 전문 진술이죠? 전문 증거 맞죠? 그다음 피고인이 직접 공판정에서 지가 경험한 것을, 지가 범죄를 한 것을 자백한대요. 이거는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문 증거 아닙니다. 이거는 원본 증거예요.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자,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고 이를 목격한 병이 있을 때, 자, 이런 갑을 병, 범죄를 범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법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 여기 갑이 또는 을과 병, 이네가 자기가 범죄에 범한 거, 자, 피해를 당한 거, 목격한 것을 법관에게 직접 들려주면 이것은 원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원본 증거, 본래의 증거요. 그다음 범행 목격자가 공판에 증언하는 거, 이것도 원본 증거가 되는 거죠. 목격자가.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조서, 이 전문 증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다음